내신이 7, 8, 9 이렇게 나왔었어요. 성적을 보니까 서울에 갈 대학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이사학번 한지윤입니다. 제가 오늘 스튜디오 러셀에 나온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반수생이 알려주는 겨울방학 공부법에 대해 알려드리기 위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저는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주변에서도 다들 쟤는 대학 잘 가겠지라고 생각을 했었고 저도 욕심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슬럼프가 오면서 공부를 완전히 놨습니다. 이게 놓은 게 어느 정도였냐면 막 내신이 7, 8, 9 이렇게 나왔었어요. 그렇게 고3 육모 볼 때까지 공부를 놨는데 이제 육모 성적을 보니까 서울에 갈 대학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거 뭔가 잘못됐다 싶어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그래도 나름 외대 갈 성적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주변 친구들을 보는데 다들 대학을 너무 잘 간 거예요. 친구들 합격증이 하나 둘씩 올라올 때마다 저는 많이 무너지더라고요. 집에서 몰래 엄청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이번에는 안 되겠다. 한번 제대로 해서 내 능력의 끝을 시험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으로 반수를 결정했던 것 같아요. 우선 현역 수능부터 말씀드리면 국어 100분이 95, 수학 100분이 88, 영어 2등급, 생윤, 사문 순으로 100분이 94, 74를 받았습니다. 반수 때 봤던 수능은 국어 100분이 99, 수학 100분이 95, 영어 2등급, 그리고 생윤, 사문 순으로 100분이 80, 96을 받았습니다. 이제 보니까 약간 현역 때는 사문을 대차게 망치고 반수 때는 생윤을 대차게 망쳤던 것 같네요. 국어는 가장 성적을 올리기 어렵지만 반대로 한번 감을 찾으면 가장 폭발적으로 성적을 올릴 수 있는 과목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감이라는 게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글을 대하는 태도 같습니다. 우선 독서는 문장과 문장을 읽는 태도를 갖춰야 해요. 예를 들어서 앞에 어떤 장치를 구성하는 부품에는 ABC가 있다. 이런 문장이 나왔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렇다면 뒤에 A는으로 시작하는 문장이 나오면은 A는 어떤 장치를 구성하는 부품이었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앞문장과 연결 지으면서 끌고 내려오는 거예요. 사실 지금은 굉장히 간단한 예시를 든 거고 수능 글에서는 단어를 다르게 쓴다거나 해서 연결을 조금 더 어렵게 만들겠죠. 그래서 저는 기출을 풀면서도 최대한 문장과 문장을 연결 지으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이런 식으로 학습하다 보니까 아무리 새롭고 어려운 글을 만나도 당황하지 않고 금방 이해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지를 고를 때도 헷갈리지 않고 고를 수 있었습니다. 문학도 결국 글을 대하는 태도예요. 사람들이 말할 때 보면은 문학은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른데 어떻게 정답이 하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평가원 문학을 보면은 구체적인 감상을 요하는 문제는 잘 없어요. 오히려 객관적으로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길동이가 수양이와 놀았다. 이런 문장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선지에서는 길동이가 영희와 놀았다. 이런 사소한 부분을 바꿔서 나오는 거예요. 즉,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오답률 높은 문제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문학이 흔들릴 때면 오히려 반대로 객관적으로 봐주려고 많이 노력했어요. 특히 소설이나 수필 같은 경우는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 허를 찌르기 쉽기 때문에 선지에서 구체적인 걸 물어본다 싶으면은 항상 지문에 돌아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왔습니다. 이렇게 문학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확립한 결과 문학이 어려웠던 2024학년도 수능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수학을 정말 못하던 학생이었어요. 중학교 때 첫 시험에서도 그냥 수학만 70점대를 받을 만큼 그냥 수학에 재능이 없는 사람입니다. 고등학교 와서도 똑같았어요. 나 2등급 받았는데 못했어 이게 아니라 적분이랑 넓이가 관계에 있다는 굉장히 기본적인 개념이 있잖아요. 이거를 고3 육모 볼 때까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반수를 한 해에 육모 때도 원점수가 60점대였습니다. 우선 저의 제일 큰 문제는 개념이 약한 거였기 때문에 개념 공부에 중점을 뒀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개념서로 하루에 8시간, 3주 동안 그 개념서만 계속해서 훑어줬어요. 진짜 너무 하기 싫어가지고 울 뻔했는데 그래도 참고 하다 보니까 문제에서 자주 쓰이는 개념이나 패턴들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제 전에 개념을 잘 몰랐을 때 문제를 풀 때는 생각나는 방법대로 무작정 풀었다면은 이제 개념을 알고 나서부터는 문제에 필요한 개념을 써주니까 조금 더 쉽고 빠르게 풀 수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엔제를 풀면서 다양한 상황을 접해봤어요. 개념도 문제였지만 절대적인 문제량도 적었기 때문에 수능 전까지 최대한 많은 문제를 풀어보고자 했습니다. 우선 문제를 풀고 채점한 다음 부족한 개념을 보충하고 다시 한번 풀어보는 식으로 진행해줬습니다. 문제를 풀면서 보충한 개념은 수능에서 나올 가능성도 높고 또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꼭 채점 뒤에는 부족한 개념을 보충하는 습관을 가졌습니다. 수능이 한 달 남았을 때는 실전 모의고사를 하루에 2개씩 풀어줬어요. 사실 이 방법은 사람들 사이에서 말이 많은데 저는 실전 감각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방법을 택해줬습니다. 점수가 흔들리는 것은 최대한 신경 쓰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저에게 가장 잘 맞는 시험 운영 방식을 찾고 시험장까지 그대로 끌고 가려 노력했습니다. 당연히 오답도 열심히 하고 개념이 헷갈릴 때는 언제든지 개념서를 펼쳐서 복습해줬어요. 이렇게 만든 탄탄한 개념과 저만의 시험 운영 방식으로 수능 날에도 크게 동요하지 않고 시험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단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줬던 것 같아요. 저만의 단어장을 만들어서 모르는 단어를 모두 적어두고 생각날 때마다 주기적으로 복습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단어를 어느 정도 외웠다 하면은 선지에 대한 감을 찾으려 노력했어요. 요즘 영어가 어려워지고 있다고 느끼는 이유는 선지가 추상적으로 변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분명 글을 읽으면은 뭘 말하는지 알겠는데 선지에 와서 보면은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출을 반복해서 풀면서 본문이랑 선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아보려고 최대한 힘썼습니다. 이렇게 선지에 대한 감을 체화하고 단어도 어느 정도 외우고 간 결과 수능에서 88점이라는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우선 생윤부터 말씀드릴게요. 생윤은 문제풀이에 특별한 스킬이 중요하지 않은 과목인 만큼 개념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우선 필수 개념 강의를 들으면서 개념들을 암기해줬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만 해도 안정적인 2, 3등급이 가능해요. 하지만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심화 개념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개념 강의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실전 개념 강의를 들어줬습니다. 물론 기출도 풀어가면서 모든 선지를 확인했고 부족한 개념이 있으면 언제든지 보충해 주었어요. 이렇게 개념과 문제를 반복하다 보면 평가원이 어렵게 내는 파트가 무엇인지 또 어떤 개념으로 고난도 문제를 만드는지 바로바로 파악이 되더라고요.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는 실전 모의고사를 풀어가면서 현장감을 연습해줬습니다. 생윤이 시간에 쫓기는 시험은 아니지만 현장에서 당황하면 얼마든지 실수할 수 있고 또 그러면 등급이 우수수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모의고사도 열심히 풀어주었습니다. 사무는 제가 현역 때 가장 망쳤던 과목인 만큼 더욱 이를 갈고 준비해줬어요. 흔히 사문하면은 도표부터 떠올릴 텐데 요즘 사문은 오히려 개념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예전처럼 도표에 모든 힘을 쏟는 시험지보다는 우선 개념이 받쳐줘야 1등급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생윤과 마찬가지로 개념은 개념 강의로 준비해줬어요. 생윤과 한 가지 다른 점이 있다면 사무는 개념 강의도 어떤 퍼즐 문제처럼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풀어야 빠른지를 생각하면서 같이 풀어줬습니다. 개념이 어느 정도 됐다 하면은 도표로 넘어가 줬어요. 사문 도표는 수학과 마찬가지로 각 유형별로 풀이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치 수학을 공부하는 것처럼 다양한 도표 문제를 접해보면서 각 유형의 풀이법을 체화해줬습니다. 수능이 얼마 안 남았을 때는 실전 개념하고 모의고사를 병행해줬어요. 사문은 사탐 중에서도 시간 압박이 많은 편인 만큼 시간 단축과 어떤 운영 방식을 고민하면서 모의고사를 풀어줬던 것 같습니다. 우선 겨울방학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부터 중요할 것 같아요. 보통 겨울방학에 보면 친구들이 두 부류로 나뉘거든요. 어떤 친구들은 시간을 너무 촉박하게 느껴가지고 힘을 다 쏟아버리는 친구들도 있고 또 반대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느껴서 한가하게 보내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렇게 극단으로 가기보다는 중간에서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해가며 공부해야 앞으로 남을 모의고사와 시험도 잘 치를 수 있어요. 즉 너무 힘을 쏟기보다는 적당량의 공부를 꾸준히 해주는 거죠. 또 지금 성적에 너무 갇히지 않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잘하는 과목이 수능날까지 잘하리란 보장이 없거든요. 또 반대로 내가 지금 못한다고 수능날까지 못할 거란 장담도 못해요. 자만은 하지 말되 자신감을 가지고 하루하루 꾸준히 공부하다 보면 분명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결국 수능은 자신감이기 때문에 내가 아니면 아무도 못한다 라는 마인드를 장착해보세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내가 뒤처진 건 아닐까? 등등 많은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걱정은 잠시 접어두고 하루하루 자신에게 부끄럽지 않게 보내면은 분명 좋은 결과를 받으실 수 있을 테니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알찬 겨울방학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겨울방학 공부법에 관한 얘기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을까요? 남은 기간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스튜디오 러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안녕, 다음에 또 만나요.